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신동입니다. 정말 영재아이들을 키우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영재아이들은 정말 예민합니다. 굉장히 예민해요. 그 예민한 얘기를 오늘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영재아이들의 그 예민한 감각, IQ와 관계가 있을까라는 얘기입니다. 예민한 감각, IQ와 관계가 있을까? 사람은요, 태어나면 전부 다 감각기관이 발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처음에 이제 시각, 그 다음에 청각이 이제 발달하게 되죠. 그래서 시각과 청각이 가장 중요한 그런 감각기관이잖아요. 우리 사람은 5개의 감각기관이 있습니다. 그 감각기관은 뭐 하기 위해서 있는 거냐면 환경에서 오는 여러 가지 정보, 다양한 정보를 습득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소리 정보, 그 다음에 시각적인 그런 정보, 그 다음에 후각적인 정보, 그 다음에 미각적인 정보, 그 다음에 촉각적인 정보, 이런 거죠. 5가지 감각으로 정보를 받아들여요.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 굉장히 감각적으로 예민하고 또 다른 아이들은 그렇게 예민하지 않거든요. 우리 아이는 정말 예민한데 뭐 옆집의 아이들, 그다음에 친구들, 유치원의 친구들 이런 아이들 보면 그렇게 예민하지 않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정말 우수한 아이들, 아주 뛰어난 아이들 보면요. 정말 예민합니다. 자, 예민이라는 게 뭐냐는 거죠. 예민. 자, 봅시다. 우리가 시각적으로 정보를 받아들이면요. 그 시각으로 들어오는 정보들이 망막에 상이 만들어지고요. 그 망막 뒤편에 시신경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시신경을 통해서 정보가 뇌로 전달되는 거죠. 청각도 마찬가지예요. 청각으로 소리가 들어가면 귀 속에서 이제 청신경이라는 게 있어서 청신경을 통해서 뇌로 소리가 전달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 이렇습니다. 어떤 아이들은요. 그 청각적인 정보, 시각적인 정보가 들어와도 그거를 반응하는 게 좀 둔한 거죠. 그러면 그거에 대한 반응이 둔하면 정보에 대해서 덜 민감한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수한 아이들, 이 똑똑한 아이들 보면요. 소리, 그 다음에 시각적인 정보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소리가 조금만 커도 막 깜짝깜짝 놀란다든지, 그 다음에 시각적인 너무 빛의 밝기라든지, 그 다음에 이 너무 화려한 색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요. 그거에 와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돼요. 이게 감각적인 민감성에 관한 것이죠. 자, 그럼 이런 것들은 뇌에 어떤 것과 관계가 있느냐? 뇌에는요, 굉장히 많은 뇌세포들이 있고 그 뇌세포들이 정보를 전달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정보의 그 전달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는 그런 아이들이 있고 정보의 전달이 느리게 움직이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아주 예민한 감각을 가진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잘 이거를 키워주면 IQ가 높아지는데 굉장히 많은 기여를 하지만 그러나 이 예민한 감각이 지나치거나 잘 훈련되지 않거나 그 다음에 부모님들이 잘못 길러주시면 IQ 발달에 굉장히 방해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자, 첫째 오늘 말씀드릴 얘기는 이 감각을 아주 건강하게 키워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감각을 건강하게, 건강한 감각기관을 가질 수 있도록 키워줘야 돼요. 그래야만 이 아이가 학습에 도움이 됩니다. 자, A라는 아이는 똑같은 소리를 들었을 때도 그냥 평범하게 들려요. 내 귀로 평범하게 들려. 그런데 B라는 아이는 똑같은 소리에도 굉장히 큰 소리로 들려요. 자동차가 지나가는 소리를 들었는데 A라는 아이는 그냥 중간 정도의 소리로 귀에 들렸어요. 그런데 B라는 아이는 그 소리가 천둥 치는 것처럼 들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 느낌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동일한 소리인데도 왜 우리 아이는 이렇게 반응하지? 왜 우리 아이는 이렇게 반응하냐고 깜짝 놀라는 부모들이 많이 있으신데 그거에 바로 뭐가 문제냐면은 그 아이가 받아들이는 청신경, 그 다음에 시신경 이런 신경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신경이 굉장히 예민한 거죠. 예민해서 많은 정보를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그 정보가 굉장히 큰 영향을 준다는 거죠.
동일한 정보가 우리한테 부딪혀와도 우수한 아이들에게는 훨씬 더 감각적으로 충격이 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각기관을 아주 건강하게 키워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즉 다시 말해서 아이가 성장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런 거죠. 이 아이가 사실은 적절하게 소음에 노출이 되는 것 좋은 거죠. 그 다음에 적절한 그 조도, 밝기에 노출되는 게 좋죠. 이게 서서히 밝기에 노출되고 서서히 소리에 노출되는 겁니다. 어떤 아이가 아주 조용한 곳에서만 컸어요. 소리가 전혀 없는 그런 곳에서만 컸다고 합시다. 그런 아이가 어느 날 도시 한복판으로 나갔다고 그랬을 때 거기서 오는 그런 그 소리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게 크게 들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감각기관을 건강하게 잘 키워주셔야 된다. 이거는 바로 언제냐면은 영아기 때 시작되는 거예요. 영아기 때. 뭐 1살, 2살, 3살 이런 영아기 때 이 감각기관이 잘 발달되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건강하게 감각기관을 발달시켜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런 건강하게 발달된 그런 감각기관은 어디에 영향을 주는지 아세요? 지각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지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보를 이제 받아들여서 그 정보를 저장해 놓고 그 저장된 정보를 내가 활용하는 거예요. 활용하는 것을 우리가 지각이라고 그래요. 감각의 다음 단계죠. 감각은 상당히 본능적인 그런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기능이라고 하면 이 지각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인지적인 그런 기능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감각기관을 통해서 들어온 정보들이 잘 정제되어서 저장이 되면 그 다음에 그거를 잘 활용하게 됩니다. 이 지각이라고 하는 것은요, IQ를 높여주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IQ 테스트 할 때도 지각 추론이라는 게 있어요. 지각 추론. 내가 지각한 것을 어떻게 추론해 내느냐는 것이죠. 나한테 들어오는 수많은 정보가 있죠. 여러 가지 정보가 있으면 그 정보들을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정보와 비교 분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비교 분석을 해서 우리가 새로운 것을 추론해 내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지각 추론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은 보지 않았지만 그거를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이용해서 새로운 어떤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게 지각 추론입니다. 그래서 이 감각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지각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지각이 잘 발달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각, 그래서 예민한 아이들이 있어요. 굉장히 예민한 아이들, 이 예민한 건 나쁘지 않습니다. 예민은 대표적으로 뭐를 우리가 설명할 수 있냐면 변별을 키울 수가 있어요. 자, 소리도 보세요. 데시벨이 낮은 소리와 높은 소리, 중간의 소리를 잘 구분하는 그런 아이가 있다 그러면 소리의 그 강약을 잘 아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아이는 이게 발달되지 않으면요, 소리가 강한지, 중간 수준인지, 약한지 이런 구분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유명한 음악 하는 사람들 있죠. 뭐 바이올린을 한다거나 비올라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악기를 하는 사람들은 소리를 내잖아요. 이 소리를 낼 때는 소리의 변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소리의 변별이 약한 사람은 악기를 연주를 하면은 훌륭한 연주가가 되기 어려워요. 왜 그러냐? 소리의 변별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소리만 그런 게 아닙니다. 시각적인 변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도 굉장히 많은데 눈으로 보는 것도 우리가 변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변별이라는 게 우리가 시각적인 그런 민감성, 청각적인 민감성이 있어야만이 가능합니다. 이 예민한 아이들이 훨씬 더 그 차이를, 미세한 차이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소리의 미세한 차이, 빛의 미세한 차이 이런 거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때문에 예민한 감각을 가진 것이 좋은 거죠. 이렇게 태어난 것이 굉장히 우수한 능력을 가질 수 있는데 이런 것을 잘 이렇게 성장시키고 발달시켜 줘야 되는데 이것이 잘못 발달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너무 조용한 곳에서만 계속 있었다. 그런 아이들 어찌 보면요 이런 거죠. 작은 소리를 듣기 위해서 감각이 발달하게 되는 거예요. 작은 소리를 듣기 위해서. 또 반대로 굉장히 시끌벅적한 그런 공간에서 컸다. 그러면요 큰 소리만
인식을 할 수 있지요. 아주 미세한 소리는 인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감각이라고 하는 것을 건강하게 잘 키워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감각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정보를 받아들여서 그 정보를 활용하는 지각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을 어떻게 그러면 잘 해줄 것이냐, 감각기관을 어떻게 잘 키워줄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어떤 얘기냐면은 환경에 노출할 때 굉장히 서서히 노출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낮은 소리부터 높은 소리까지 서서히. 어떤 사람이 아주 소음이 없는 곳에서만 큰다든지, 어떤 사람이 너무 소음이 큰 곳에서만 성장한다든지 이러면 안 되는 것이죠. 이 두 개가 고르게 다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시각도 마찬가지예요. 어두운 곳과 밝은 곳에 고르게 노출이 돼야 돼요. 그것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각 정보를 우리가 알아차리는 능력, 즉 시각적 기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정보가 들어가는데 그것이 너무 어두운 곳에서만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던 아이, 그 다음에 너무 밝은 곳에서만 있었던 아이, 이것은요 시각 발달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각적인 것, 그 다음에 청각적인 것, 이런 것들은 전부 다 IQ 발달에 굉장한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IQ가 높은 아이들은 어떤 줄 아세요? 아주 감각기관이 예민한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심할 점이 있어요. 뭐냐면요, 너무 아이가 이 감각기관이 예민하게 발달된 그런 아이들에게 갑자기 아주 심한 변화를 준다거나 그러면요, 이 아이는 그걸 감당해내기 어려워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차단해버릴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열고 환경과 상호작용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감각기관이거든요. 이 감각기관이 환경과의 상호작용, 즉 소리나 빛이나 이런 것들하고 상호작용을 해야 되는데 너무 강렬하든지 너무 큰 소리가 있다든지 이럴 경우는 이 아이가 그거를 자기 자신이 환경과의 상호작용하는 그런 기능을 닫아버릴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단히 우리가 이런 걸 조심스럽게 다루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면은 영재들의 예민한 감각과 IQ의 관계는 어떨까? IQ와 관계, 예민한 감각과 IQ의 관계는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민한 감각을 잘 어릴 때부터 길러줘야 나중에 IQ를 우리가 확인할 때 대단히 높은 IQ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높은 IQ를 갖게끔 우리가 아이를 키울 수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 감각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건강한 감각기관을 갖게끔 키워줘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둘째는 바로 이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지각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이 감각기관은 환경에 서서히 노출되게 해서 아주 자기 스스로 이 환경을 잘 조절하면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좋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유아아이들 유아 과정에서 아이들을 키우고요. 초등학교 저학년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과정에서 정말 이 감각기관을 우리가 잘 우수하게 태어난 아주 뛰어난 아이들이 이 민감한 그런 예민한 그런 감각기관을 가졌다고 할 때 이걸 우리가 부모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서서히 이 아이가 이거를 잘 활용해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